진짜라고?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요? 미국 텍사스 출신의 푸드 유튜버이자 요리학교 졸업을 앞둔 28살 에밀리 로렌스는 어느 날 평소처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한 영상을 클릭했다. 영상 속에는 한 한국인이 서울의 작은 편의점 앞에서 고급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었다.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소불고기와 윤기 도는 잡곡밥, 김치전과 계란말이까지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그 비주얼은 분명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퀄리티였다. 처음엔 콘텐츠용 과장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편의점 음식이란 대부분이 전자레인지용 냉동식품 아니면 설탕 범벅 스낵이 전부였으니까. 에밀리는 어린 시절 내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며 자랐고 그래서 그런 음식은 늘 싸구려, 불건강, 정성이 없는 음식으로 여겼다. 요리학교에 진학한 이유도 바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 영상의 댓글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한국 편의점 음식은 진심이다. 이 도시락은 고기 양념이 미쳤어요. 진짜 레스토랑 퀄리티임. 수천 개의 한국어, 영어, 일본어 댓글이 진심 어린 찬사로 가득했고 심지어 현지인도 놀라는 맛이라니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인 걸까? 편의점 음식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문화적으로 가능한 곳이라면? 그날 밤 에밀리는 거의 새벽까지 한국 편의점 관련 콘텐츠를 찾아봤다. 삼각김밥 하나에도 10가지 맛이 존재하고 신제품이 매달 수십 가지씩 출시되며 도시락은 한정판으로 구성돼 팬덤이 생긴다. 신제품 출시일엔 줄까지 선다니 이건 편의점이 아니라 일상 속의 미식 무대에 가까웠다. 화면 너머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점점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단지 한 끼 때우는 간편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정성과 철학이 담긴 음식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이 수십 년간 쓰레기 음식이라며 배척했던 편의점에서 나온다는 건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요리 철학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정말 저 도시락을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미국은 이런 게 없을까? 그녀는 결심한다. 졸업 전 마지막 휴가, 꼭 한국에 가보자. 음식은 단순히 혀끝의 자극이 아니라 철학이고 문화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해왔던 자신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나의 요리 인생 전체를 흔들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이 될 거야. 에밀리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둘씩 파고들기 시작했다. 유튜브 영상은 물론 레딧의 한국 여행 게시판, 인스타그램의 편의점 맛집 해시태그까지 심지어 한글은 전혀 못 읽으면서도 구글 번역을 이용해 한국 편의점 메뉴판을 해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점점 집착에 가까워졌다. 요리학교 수업 시간에도 무심결에 도시락 플레이팅을 한국식으로 흉내 내보거나 한식 조리법을 따로 공부해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룸메이트이자 같은 유튜버인 사만다는 어느 날 진지하게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편의점 영상만 보고 있어? 신메뉴 알림도 켜놨던데? 에밀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솔직히 말했다. 사만다, 있잖아. 나 어릴 때 우리 집엔 요리다운 요리란 게 없었어. 늘 1달러짜리 냉동 피자나 가공 치킨 너겟이었지. 그래서 난 늘 편의점 음식은 쓰레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한국 편의점 음식을 보면서 뭔가 느꼈어. 그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배려하는 방식이더라고. 사만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녀의 성장 배경을 아는 친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럼 가봐. 직접 보고 직접 먹어봐. 진짜로 그 음식에 그 정성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지. 넌 요리사잖아. 그 말은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에밀리의 결정에 확신을 주었다. 그 길로 그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생전 처음 가는 한국, 생전 처음 먹게 될 그 도시락 하나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한 끼를 먹으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품어왔던 음식에 대한 오만함,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 그리고 편견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미국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제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엔 다음 영상 예고가 올라왔다. 썸네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도시락 하나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갑니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에밀리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공항 내부는 여전히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4가지 언어로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이었다. 직원들이 Welcome to Korea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건 물론이고 공항 안내 자원봉사자들이 다가와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미국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해도 경직되고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이곳은 낯선 외국인조차 편하게 해주는 따뜻한 효율성이 있었다. 에밀리는 가방을 끌며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정류장에 줄지어 서 있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넓고 깨끗한 좌석, 각 좌석마다 설치된 충전 포트, 정각에 정확히 도착하는 버스 시스템까지. 이거 진짜야? 나 지금 막 미래 도시에 도착한 기분인데. 호텔에 도착한 그녀는 피곤함도 잊은 채 가장 먼저 편의점부터 찾았다. 숙소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한 GS25. 유튜브에서 수없이 봤던 그 푸른 간판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걸 본 순간 괜히 울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펼쳐진 건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미니 카페처럼 조용한 분위기, 정돈된 진열대, 알록달록한 신제품 포스터들,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도시락 코너. 냉장 진열대 앞에 선 그녀는 말 그대로 말을 잃었다. 갈비찜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연어 스테이크 도시락, 그리고 요리사들이 협업한 셰프 스페셜 시리즈까지. 각 도시락엔 영양 성분, 칼로리, 조리법이 정리되어 있었고 QR코드를 찍으면 요리 영상까지 볼 수 있었다. 미국 편의점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 나는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녀는 갈비찜 도시락과 김치볶음밥, 그리고 맛있다고 소문난 크림치즈 인절미 간식을 집었다. 계산대에서는 점원이 영어로 친절히 응대했고 심지어 간식 추천까지 해주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이런 퀄리티, 이런 서비스, 이런 친절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돌리고 테이블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젓가락을 들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는 멈췄다. 이건 그냥 맛있는 걸 넘어서 무언가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양념의 밸런스, 고기의 식감, 반찬 하나하나의 구성까지 단순히 공장에서 대충 만든 게 아니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도시락 하나가 제 요리 철학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평생 먹어온 편의점 음식은 그냥 공장식 정크푸드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음식에도 문화에도 배려가 있어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수많은 한국인 팬들이 에밀리, 이런 감성 진짜 좋아요. 편의점 음식에 감동하는 외국인, 진심으로 고마워요라며 댓글을 남겼다. 에밀리는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 그녀의 한국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유튜브 팬 중 한 명에게서 DM을 받았다. 서울 오셨다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 한 끼, 제가 한국 편의점 투어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웠지만 상대는 같은 여성이다. 유튜브 채널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식품 관련 크리에이터였다.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메시지에 이끌려 에밀리는 결국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을지로. 회사원들로 북적이는 점심시간대. 그들은 가장 핫하다는 편의점 3곳을 돌며 한정판 도시락, 신상 간식, 시즌 음료까지 소개받았다. 그 중에서도 에밀리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사발면 스테이션이라는 코너였다. 컵라면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고 각종 토핑과 사이드가 함께 진열돼 있었다. 이거 그냥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조합하는 거야? 그쵸? 편의점 컵라면도 요리처럼 즐기는 문화예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컵라면은 먹을 게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선 그마저도 맛있게 정성스럽게 즐기기 위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명란 크림 우동과 매콤김치 군만두. 함께한 친구는 도시락에 김치를 올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먹어요. 김치 없으면 안 되죠.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 사람들 진짜 음식에 진심이네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놀라워요. 점심을 마친 후 그 친구가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편의점 한정으로 출시된 지금 아니면 절대 못 구하는 복숭아맛 쏘쏘 라떼.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작은 맛의 발견입니다. 에밀리는 순간 울컥했다. 음식 하나, 음료 하나에도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찾고 있었던 진짜 요리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에서의 하루는 미각의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음식들에 담긴 철학과 배려다. 미국은 속도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 같다. 난 이제 진짜 요리라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이제 그녀의 시선은 한국의 편의점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나라엔 내가 평생 찾던 요리의 정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에밀리에게 마치 꿈처럼 흘러갔다. 편의점 도시락에 반했고 매일 새로 나오는 음료에 설레었고 길거리 떡볶이에 웃고 한식 식당의 따뜻한 인심에 울컥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야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깨지는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다. 어느 날 서울 이태원 골목의 작은 분식집에서였다. 에밀리는 그곳에서 유명한 차돌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찾아갔고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입구 근처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고 마침 한 무리의 손님이 자리를 뜨며 자리가 났다. 그런데 그 순간 종업원이 다가와 짧게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저기, 그 자리 예약이에요. 기다려주세요. 에밀리는 당황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예약한 것 같지 않았고 분명 본인이 먼저 도착했는데도 제지당했다. 게다가 종업원의 말투는 다소 냉정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대화에서 농담거리로 사용된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다. 뭐야? 나 외국인이라서 무시당한 건가? 그녀는 기분이 상한 채 식당을 나섰다. 며칠 동안 쌓였던 감동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역시 다 똑같은 거였어. 나만 순진했지. 그녀는 호텔로 돌아와 그날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한 한국 구독자에게서 DM이 왔다. 에밀리님, 혹시 오늘 이태원 땡땡분식 갔다가 기분 나쁘셨나요? 직원분이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그 자리는 실제로 예약돼 있었고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말투가 조금 퉁명한 분이에요. 진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분식집 벽면에 걸린 작은 팻말. 한 번 테이블은 평일 점심 예약석이라는 문구. 에밀리는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만든 가정이 전부 틀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그 분식집을 찾았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제가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오늘 그 차돌떡볶이 다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종업원은 놀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 어제 손님이셨죠? 저희도 죄송했어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음식을 받자마자 첫 한 입을 먹고 멈췄다. 뜨거운 국물 속에 부드럽게 익은 차돌박이와 쫄깃한 떡, 입 안가득 커지는 고추장의 깊은 풍미, 그리고 그 한 입에 담긴 정성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게 한국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가 있구나. 에밀리는 그날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오해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 있어요. 내가 겪은 작은 충돌은 오히려 이 나라가 진짜라는 증거였어요. 한국은 환상이 아니에요. 한국은 현실 속의 따뜻함이에요. 그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댓글로 사과와 공감, 위로를 보냈고 에밀리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일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진짜 우리 문화를 사랑해주는 사람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한국은 환상의 나라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다. 며칠 후 에밀리는 한국 팬의 제안으로 한 오프라인 음식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다. 서울 근교에서 열리는 지역 먹거리 축제였는데 전국 각지의 전통 간식과 퓨전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다. 외국인 참가자는 드물었고 대부분이 가족 단위 한국인 방문객들이었다. 에밀리는 카메라를 들고 하나하나 부스를 둘러보며 소개 영상을 찍었다. 막걸리를 활용한 수플레 팬케이크, 강릉에서 온 명란버터 크래커, 제주 특산물로 만든 감귤 청포묵 샐러드까지 모든 게 신기했고 사람들도 대체로 따뜻했다. 하지만 갑자기 어떤 중년 여성이 다가와 그녀의 촬영을 막아섰다. 어디서 왔어요? 이거 허락받고 촬영하시는 거예요? 에밀리는 당황해하며 영어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여성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댔다. 그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쏠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 나 여기서 외국인이구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끼어들 수 없는 느낌이야. 예상치 못한 거절과 어색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카메라를 내리고 행사장을 벗어났다. 따스하고 친절했던 한국이
그 순간만큼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들도 문화와 공간을 지키고 싶겠지.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하지만 난 조금 슬펐어. 나도 진심으로 이 문화를 알고 싶었는데, 그러나 다음 날 그녀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 축제에 함께 있었던 한 구독자가 그녀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어제 불편하셨죠? 그분은 원래 행사 진행에 예민한 분이에요. 하지만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에밀리님의 영상 보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외국인도 우리 음식을 이렇게 예뻐해준다는 게 고맙다고요. 그리고 덧붙였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할머니가 감자전 해드리고 싶다 하세요. 진짜 강원도식으로요? 에밀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연결로 바뀌는 이 느낌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반전의 온도 같았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짐을 싸고 서울을 떠나 작은 마을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한적한 시골길,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따뜻한 미소.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친절한 나라도 불친절한 나라도 아니다. 한국은 진짜 사람이 사는 나라다. 거칠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현실 그대로의 모습.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켰다. 이번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에밀리는 익숙한 GS25 편의점 앞에 조용히 섰다. 서울 한복판의 북적임과는 다르게 이른 아침의 거리는 고요했고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 먹었던 갈비찜 도시락과 함께 자신을 울게 했던 복숭아맛 쏘쏘 라떼를 다시 집었다. 오늘은 여행의 끝을 기념하는 식사였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인사이기도 했다. 호텔방 창가에 앉아 마지막 편의점 식사를 마치며 에밀리는 천천히 영상을 녹화했다. 이번엔 화려한 편집도 잔악도 없이 오직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밀리예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그냥 도시락이 궁금해서 왔어요. 편의점 도시락 하나 먹으려고 한국까지 갔냐는 말도 들었죠. 근데요, 그 도시락 하나에 담긴 정성, 감각, 배려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음식이 단지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처음 느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날은 외국인으로서 벽을 느꼈고 오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벽을 넘는 다리는 항상 사람이었어요. 식당 아주머니의 반찬 한 숟가락, 편의점 직원의 짧은 영어 인사, 축제장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마을 할머니의 주름진 손. 전 그런 다정함에 울었어요. 영상 후반, 그녀는 화면 속으로 펩시 제로 라임 한 캔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미국에서 이걸 처음 마셨을 때 그냥 다이어트 콜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기획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인생의 기준이 흔들렸죠. 우리가 만든 게 최고다라고 믿었던 세계가 사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푸드 유튜버가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함께 소개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음식은 국경을 넘고 사람을 잇는 언어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언어를 가장 정성스럽게 쓰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 영상은 이건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하는 제목으로 업로드됐고 조회수는 단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 팬들은 에밀리, 당신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입니다라며 감동을 나눴고 미국 팬들은 나도 한국 가서 그 도시락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올 거야.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꼭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맛, 그냥 한국 음식이 아니라 나를 바꿔준 한국의 마음이에요.